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도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좀비 미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좀비 미버 제30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당권 제2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당권은 지난 시간과 2부로 나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유튜브에서 원숭이도 쉬운 미인법 원심이죠. 41강, 44강, 45, 46, 47강 이쪽을 참고하세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8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8번은 저당권 피담원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밑에 360조 피담원 채권 범위가 있습니다. 자, 저당권은 먼저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그 밑에 있는 초록색 글씨 지연배상 같은 말이에요. 지연배상이나 지연이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단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될 경과는 1년분이죠. 1년분에 하나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외우는 겁니다. 다시 저당권은 먼저 원, 우리나라 넘버 원이 대통령입니다. 2, 2인자가 국무총리. 그 위에 예전에, 잘 보세요. 예전에 최순실이 있었어요. 다시 위에 누가 있었다? 최순실이 있었다. 그래서 원위 최순실 되는 겁니다. 근데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원본 맞았고 2번 위약금, 3번 실행비용 맞고 답이 4번이네요. 4번은 밑에 박스에 없죠. 그리고 5번은 원본 이행의 경과는 1년분 지연배상금, 이게 지연이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거죠. 1번 저당권이 종된 권리는 그 담보한 채권이 엄마, 주된 권리, 엄마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죠. 저당권 자식은 엄마랑 함께 가야 되죠. 자,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자가 제3취득자죠.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럼 채무자가 아니면 그 뒤에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될 수 있다죠. 채무자는 될 수 없죠. 채무자가 아닌 자는 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저당권 요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종된 권리죠.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 임차권에 미치는 거죠. 답이 3번 종된 권리에 미칩니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 이전이 틀렸죠. 이후죠.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이 과실이죠. 과실에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당권은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압류 후 과실에 예외적 미치는 거죠. 다 5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또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죠. 이게 367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사례 문제입니다. 그 파란색과 초록색 색깔별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인 나대지 X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여기까지 밑에 그림 볼게요. 먼저 나대지가 누구 소유죠? 갑 소유 X인데 여기에 을명의 저당권이 나왔다죠. 다시 문제로 오세요. 자, 이후 이제 초록색 병은 X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틀린 겁니까? 그럼 다시 밑에 그림에서 병이 토지를 임대차해서 건물 Y를 신축했죠. 그리고 이 건물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위쪽에 방금 본 그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랑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이 자식 종된 권리,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았죠? 저당권 자식은 엄마랑 함께 가야 되죠. 자, 이번에서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자, 그럼 일괄경매는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 위 그림에서 저당 설정자는 갑인데 건물은 병소유죠. 갑 건물이 아니네요. 소유자가 다르죠.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답니다. X 토지는 갑소유, Y 건물은 갑소유가 아니죠.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 이게 되겠죠. 3번 정우 Y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그 대구 만나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대한 임차권도 경락인 무에게 이전되는 거 맞죠? 자, 위쪽 그림에서 지금 병 건물에 저당권이 있으면 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임대차, 임차권에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 정의, 경매 청구에서 경락이 나오면 경락인은 건물과 함께 그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임차권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3번 맞습니다. 임차권도 경락인 무에게 이전된다. 자, 4번 정우 Y 건물이죠.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의뢰 저당권은 토지잖아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가 별개이기 때문에 의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는 저당권만 소멸하죠. 의뢰 저당권은 토지에 관한 거라 상관없습니다. 5번 갑이 X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았죠? 물상대인 사유가 써있죠. 물상대인은 멸실훼손 공용징수 때 합니다. 매매나 임대차 없죠. 따라서 매매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틀린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자, 근저당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 맞죠? 채무자의 책임 한도 하면 틀립니다. 여기처럼 경매에서 우선 면제받을 한도액을 의미하죠. 2번입니다.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 아닙니다. 그럼 이 제3자죠.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그다음 채무 전액 틀렸죠.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답니다. 2번이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의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네요.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그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4번, 5번 잘 비교하세요. 4번은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다음 그 근저당권의 피담의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 맞았습니다. 경매 신청 시. 5번과 비교하세요. 저 5번은 파란색 근저당권이 선순위에요. 그 뒤에 빨간색 후순위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음 파란색 선순위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의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되고 완납한 때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유사한 문제네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다음 선순위네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시기는 바로 2번이죠.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입니다. 자, 14번대 사례 문제입니다. 자, 갑은 을소유죠. 을소유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X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저당권자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이죠.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가 을소유 X토지에 다음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였죠. 근데 지상에 Y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 갑이 X토지와 Y 건물까지 일괄경매에 청구하려면 설정자 소유 건물해야 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빨간색 을이죠. 따라서 Y 건물도 누구 소유해야 돼요? 을소유 건물일 때
이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을소유, 설정자 소유인가 보세요. 제3자 소유 안 됩니다. 자, 방금 그림 똑같습니다. 항상 일괄경매는 설정자가 을이죠. 그래서 을소유 건물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기억 보세요. 자, 기억은 특이합니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이네요. 이미 X토지에 을 건물이 존재한 경우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죠. 여기는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괄경매 청구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서 건물 철거를 막아야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X입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은 색깔이 똑같네요. 그러죠? 초록색, 빨간색 똑같아요. 그럼 자, 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죠, 후. 그러니까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후. 다음 을이 X토지 외에 Y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네요. 이때는 가능하죠. 설정자 을 소유라 가능합니다. 디귿.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여기서 나대지의 취득했죠. 다음 병. 제3자 병이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 축조하였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취득했죠? 을이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최종적으로 설정자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이때는 가능합니다. 정답이 니은과 디귿 두 개입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다음 15번입니다. 자, 근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물상보증인. 근데 2번과 비교하세요. 자, 2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직금리란 무효 맞습니다. 이 부정성 때문에 엄마 밑에 자식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제3자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이자는 포함된다죠? 정답은 아주 쉬운 데 있었네요. 이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근저당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피담보채가 확정되는 거죠.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물리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 그러면 경매 신청 시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저당권이 양이 많죠. 아주 어려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기출편형까지 잘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